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아직 7월 초순인데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오늘도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2도 사이로 어제보단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강한 볕 아래 한낮에 30에서 34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는 만큼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고요. 농촌과 작업 현장에서는 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혼자 작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늘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과 강릉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새롭게 지정됐는데요. 앞으로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고요. 원주문화재단이 바쁜 일상 속 작은 쉼표가 되어줄 특별한 클래식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나눠드리죠. 7월 1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6학년도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최종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고교 교사들과 외부 검토위원이 합숙하며 자체 개발한 수능 문항을 검토합니다. 또 이를 토대로 문제지를 제작해 올해 10월 신청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인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에는 299개의 평가 문항 가운데 28%가 실제 수능과 유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가축 방역관과 공공수의사 등 50여 명으로 동물 의료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축산농가를 돌며 가축용 수액과 동물 스트레스 완화제, 소독제 등을 공급합니다. 또 한우와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 1,500곳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신발 소독조를 보급합니다. 평창군은 집중호우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 용평면 배곡포리 흥정천 구간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집중호우 시 유실 우려가 있는 흥정천의 하천 사면을 보강하고 안정화하는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평창군은 정비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와 주변 하천과의 연계성을 포함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상용화를 위해서 전국 곳곳에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릉과 횡성도 최근 새로운 노선을 지정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과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교통팀의 조성학 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미래교통팀장 조성학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먼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사업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네, 세계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차를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교통사고 감소, 교통체증 완화, 환경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국가 전략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존 법령과 규제들은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따라 시범 운행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했고, 지정된 지역에는 일정 규제 승려를 부여해 자율주행차의 테스트와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시범 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의 연간 평가를 거쳐 별도의 해제 조치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자율차 시장은 연평균 40% 이상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교통 물량 분야의 자율주행 서비스도 급격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2030년에는 버스의 약 50%, 택시의 25%가 자율주행차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차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강릉시는 기존 자율주행 노선에 화물차 실증 구간이 추가가 됐고, 횡성구는 스마트 생태관광 셔틀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노선이 지정이 됐습니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현재 42개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주가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네. 그중 강원자치도에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강릉과 횡성에 총 8개의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버스 이외에 택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路面 청소차와 쓰레기 수거차 등 공공 서비스 차량의 자율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 중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횡성군에서는 청태산 자연휴양림 일대와 스마트시티 사업의 로케이션 센터 관광 노선에 2대의 자율주행 셔틀을 2025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릉시는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형 셔틀버스 7대를 현재 운행 중이며,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화물차 실증 구간은 관내 물류업체의 인건비 절감과 연료 효율 향상 등 운영 비용 절감을 목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인 자율주행 서비스 홍보와 시연은 물론 이를 계기로 미래 교통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앞서 횡성군 예도 들어주셨는데 횡성군이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역 특성이나 교통 여건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필요성이 고려됐을까요? 네, 횡성군은 강원자치도 내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객과 자율주행 노선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횡성군은 국토부 지정 7도로 기반 자율주행 평가 검증단지 같은 배후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추후 기술 실증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범 지역으로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횡성군 시범 운행지구의 경우 둔내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생태관광 셔틀 운행이 계획돼 있는데, 앞으로 이 노선에서 운영될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 유형이고 또 운행 안정성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될 계획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해당 노선에는 레벨 4 수준의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레벨 4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공학회가 정의한 자율주행 5단계 중 4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제어하지 않아도 차량 스스로 운행, 주차, 장애물 회피 등이 가능합니다. 차량은 지정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며 라이다, 카메라, GPS 등 다양한 센서가 복합적으로 합체되어 주행 중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안전요원이 차량에 등장하여 주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만일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게 됩니다. 앞으로 법 제도 개선과 안정성 확보가 이루어지면 완전 자율 운행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은 횡성군 자율주행 셔틀 운영이 본격화되면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까요? 네.
횡성군 자율주행 셔틀은 스마트 시티 로케이션 플랫폼 앱을 통해 시간대별 예약이 가능합니다. 주요 관광 거점과 마을 해관 등에는 탑승장이 설치되어 있어 셔틀을 상시 순환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히 분매역을 이용해 로케이션 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게도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횡성군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지정이 단순한 교통서비스 도입을 넘어서 지역산업과 기술 생태계 전반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실까요? 네. 이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 미래 모빌리티 기술 실증과 플랫폼 구축, 그리고 스타트업과 기술기업 유치 기반이라는 큰 측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간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던 자율주행 실증이 횡성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강원자치도 전체의 산업지형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영, 정비, 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이후에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절차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강릉과 횡성은 자율주행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시범 운행지구에 선정된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운행 요건을 준수하고 시범 운행을 거친 적합한 차량에 대해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는 자율주행차 시범 및 연구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현재 강릉과 횡성 지역에서는 초기 시범 운행 단계에서 무료로 시범 운행하게 됩니다. 향후 시스템 고도화와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면 유상운송 허가를 통해 유상운송 서비스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안전관리자 탑승 및 착석 의무, 탑승자 연령 제한 등 일부 규제가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안전관리자 탑승 의무가 꼭 법 조항으로 강제되지 않았더라도 관행상 지켜야 한다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그림자 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는 이번 두 지역 외에도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추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교통체계를 어떻게 확장할 계획이신지 관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관련 향후 전략 청해 듣겠습니다. 현재 강원자치도에서는 강릉시와 횡성군 2개 시군에 총 8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외에도 다른 시군들 역시 자율주행 시범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ITS 구축 사업과 자율주행 시범 사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초기 사업 비용이 부담이 크고 강원자치도 시군의 낮은 재정 전립도 역시 허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통한 초기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보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교통약자 증가, 교통소외 지역 발생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각 시군별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투자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노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교통팀의 조성학 팀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앞서 인터뷰 도중 불필요한 소음이 들어간 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오는 10월까지 매달 1회 마티네 콘서트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마티네의 의미가 궁금한데 어떤 콘서트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마티네는 낮에 펼쳐지는 공연으로 아침을 뜻하는 프랑스어 마탱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네. 저녁에만 열리던 전통적인 공연 관람 시간에서 벗어나 보다 여유로운 시간대의 고품격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합니다. 마티네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걸 넘어서 연주자들의 해설과 이야기, 그리고 생생한 토크가 어우러지는 스토리텔링형 음악회로 구성됐고요. 오늘 10월까지 매달 1회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클래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예. 바쁜 일상 속 쉼표 같은 공연, 마티네 콘서트에서 여유로운 낮의 감성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늘 낮 12시 20분부터 원주시청 로비에서 진행되는데요.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가볍게 가셔서 뜻밖의 감동과 힐링을 받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공연과 관련한 원주문화재단 공연예술팀 이은준 주임에게 들어봤습니다. 첫 마티네 콘서트가 원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이유는 공연장을 따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시민분들께서 일상 속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만날 수 있도록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전용 공연장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연의 특별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연진도 매우 다채롭습니다. 특유의 서정적 보이스와 섬세한 테크닉으로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리톤 이은광, 따뜻한 감성과 실력을 겸비한 뮤지컬 배우 김수,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이소영, 이 세 분들이 무대를 함께 꾸밉니다. 곡은 오페라 아리아부터 뮤지컬 넘버, 디즈니 영화 음악까지 다양한 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곡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콘서트 출연진도 다채롭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콘서트에는 따뜻하면서 투명한 음색과 다채로운 표현으로 사랑받는 뮤지컬 배우 김수, 서정적 보이스와 섬세한 테크닉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리톤 이은광, 가사의 정서를 밀도 있게 전하는 반주 전문 피아니스트 이소영 씨가 함께하는데요. 네. 음색과 표현력 등 각자의 장점을 녹여 다양한 곡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 뮤지컬 엘리자벳 중 나는 나만의 것 등 대표적인 하이라이트를 들려준다고 하고요. 디즈니 실사 뮤지컬 영화 인어공주에서 에리얼의 주제곡 저곳으로 하고요. 네. 겨울왕국 OST 레리코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티네 콘서트의 매력은 음악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해설과 토크가 함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음악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곡의 배경이나 연주자만의 해석을 함께 들으면서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매달 클래식을 주제로 다른 출연자와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공연을 놓치셨다면 다음 달에 열리는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문화재단 공연예술팀 이은준 주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티네 콘서트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다른 출연자와 프로그램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클래식을 주제로 다양한 출연진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티네 콘서트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클래식을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즐기셨으면 합니다. 시청 로비에서 점심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니까요. 주변 동료,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서 마티네 콘서트의 매력을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7월 10일 오후 12시 20분 원주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마티네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낮에 즐기는 클래식 공연 마티네 콘서트가 오늘 낮 12시 20분부터 원주 시청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가셔서 클래식의 매력을 만끽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살펴볼 텐데, 한때 무더위는 극장에서 피한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공연장도 피서지 중 하나죠. 때마침 네. 차세대 클래식 스타들이 나란히 무대에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 시립교향악단이 내일 오후 7시 30분 치악예술관에서 제102회 기획연주회 국제 콩쿠르 입상자 영 아티스트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을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타리스트 정준영, 피아니스트 배재성, 피아니스트 홍석영 등 3명의 유망주가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탁월한 기량과 가능성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면면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기타리스트 정준영은 독일 로베르트 슈만 디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학사과정을 최고 학적으로 졸업했으며 유럽 각지의 유명한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한 실력자로서 10월부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피아니스트 배재성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최근 서울국제음악 콩쿠르에서 5위와 특별상을 받아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등 국내 유명홀에서 활발히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홍석영은 12살에 영산 양재울 영 아티스트 콘서트 독주회로 데뷔해 국내외 유수의 무대에서 꾸준히 음악 경력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번 여름 오스트리아 빈의 피아노 리듬 페스티벌에 초청돼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9월에는 뉴잉글랜드 음악원 전액 장학생으로 수석 입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또 훌륭한 연주회를 무료 공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께서 무더위를 식혀줄 차세대 클래식 스타들의 하모니를 마음껏 즐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무더위를 피해서 클래식의 매력 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좋겠네요. 심지어 무료니까요. 자, 다음 소식들도 역시 마치 예술 바캉스로 떠나볼 만한 전시 행사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미키마우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꽃도 좋아하시고요. 예, 아직은 좋아합니다. 예뻐 보입니다. 아직은. 네. 이런 분들에게 딱인데요. 바로 박한지 작가의 개인전 미키마우스 꽃을 드립니다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원주 남산골 문화센터 신명관에서 열립니다. 네. 박 작가는 삶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을 꽃의 이미지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특히 미키마우스라는 대중적인 캐릭터와 꽃의 이미지를 결합해서 정형화되지 않은 감정의 층위를 꽃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박 작가에게 꽃은 단순한 자연의 이미지가 아닌 감정의 울음이자 존재의 고백이며 시간 속에서 살아남은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어딘가 삐뚤고 불균형한 꽃의 형상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미키마우스를 통해 감정의 복잡성과 사회적 욕망을 표현하고요. 동시에 도시에 피어난 들꽃처럼 비가시적인 생명력에 대한 은유도 함께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월 제이큐브 아트 뮤지엄에서는 지난달 29일 개막한 박숙현 작가의 초대전 쉼이 오는 이번 달 26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전시는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독일로 떠났던 박 작가가 자연 속에서 마주한 고요한 순간을 바탕으로 진정한 쉼의 의미를 색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박 작가에게 치유란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색으로 풀어내며
한지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더딥힌 색의 질감과 한지 특유의 투명한 결이 어우러진 작품들로 관람객들에게 잠시 멈춤의 여유를 전한다고 하니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쉼표를 찍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굳이 나누자면 미키마우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이고 꽃은 네. 어른들의 이제 볼거리인데 이 둘을 아우러 놓은 만큼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네요. 원주 관련 소식과 영월 관련 초대전 소식 살펴주셨고요. 자, 평창에서는 여름밤 낭만 가득한 야시장이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별과 바람, 낭만이 머무는 곳 평창군 진부전통시장에서 평창의 술을 테마로 한 오 마이 갓 야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개장했는데요. 이번 야시장은 9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부전통시장 문화광장 일원에서 운영이 됩니다. 먹거리 매대 10개 팀, 플리마켓 부스 5개 팀이 참여하는데요. 특히 지역 특색을 담은 평창의 주류를 만나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주류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행사 기간 각종 공연이라든지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야시장으로 밥맛을 떠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 평창에서 열리는 야시장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내일 열리는 원주 관련 콘서트 소식 일정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바로 내일 오후 7시 30분 치약예술관입니다. 네. 공연은 무료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시립교향악단이 선보이는 제102회 기획연주회 국제 콩쿨 입상자 영 아티스트 콘서트 바로 내일 열린다고 하네요.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